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ICBM을 발사해가지고 사실상 우리는 모라토리엄 파기라고 규정하고 미국은 또 종료 혹은 철회라고 어감이 약간 다르게 표현했는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맞물리면서 국민들한테는 전쟁은 없다는 그 부분이 상당히 불안감으로 다시 지금 바뀌고 있는 2017년도 우리 위기 상황 있잖아요. 그런 이 상황으로 이제 회귀하는 듯한 이런 그 한반도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우리 정권 교체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대선 기간에는 그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기간에는 선제 타격이라든지 이렇게 힘에 의한 억제력이라든지 상당히 좀 이렇게 강경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이게 그리고 처음에 이 중국하고도 뭐 이렇게 이 관계를 갖다가 이전에 보면은 미국과의 같은 덩거리 이 부분에서 오히려 미국 중심으로 해서 하는 뭐 이런 부분 속에서 뭔가 동북아 이렇게 외교 라인 그것도 좀 이렇게 변화를 가져가려고 하는 듯한 이 한미를 중심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북중러라고서 신냉전 체제를 갖다가 가져가는 듯한 그 상당히 우려와 지금 이제 불안이 많거든요. 우리 황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북한은 최근 ICBM 개발에 수천억을 썼을 것이고 북한에 아마 지금 뭐 경제 제재에다가 주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을 거라 봅니다. 자, 이 속에서 조기의 성부를 봐야지 지금 윤 정권 5년 동안 계속 대치해 가기에는 북한 경제가 상당히 벅찰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북이 집중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도발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이제 북한의 ICBM 개발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다만 실제로 미국이 좀 어려워하는 것은 ICBM이 아니라 북한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괌에 있는 그 미군 부대를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이렇게 여러 발을 동시에 쏴서 그 중에 한 발이라도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부담이 이제 미국이 부담이죠.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미군에게 시비를 거는 이상 미국이 전체가 나서서도 북한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북한이 겁만 주지 못할 거라고 본다. 그러면 북한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미국을 건드리지 않고 한국을 건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과거에 MB 정권 때처럼 천안함이나 그때 연평도 포격처럼 남측에서 이 재래식 지금 도발을 하면서 그 재래식 도발의 확산 가능성과 그 속에서 북의 핵 발사 이런 것들을 미국이 좀 우려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 윤 정권은 지금 뭐 과거에 이명박 정권이 좀 친일을 했듯이 그때 이제 있던 김태효, 뭐 김성한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가 앉혀놨는데 솔직히 윤의 이 외교에 대한 지정학적인 어떤 분석에 대한 어떤 능력은 현재 제가 봤을 때 깊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선제 타격이나 그런 거는 미국이 말려서도 불가능한 거고요. 또 뭐 쿼드에 들어간다면서도 단계적으로 들어간다고 돼 있어가 문 정권이 하는 거와 별로 다를 바가 또 없고 지금 또 뭐 사드를 더 추가 배치한다는 사드 배치를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이 지금 다량으로 미사일과 방사포를 섞어서 쏠 때 그거 사드 갖고 어떻게 다 떨어뜨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깊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죠. 북의 지금 미사일망에 대해서 한국적으로 어떤 지금 요격망을 갖출 건가 하는 걸 심도 있게 고민도 안 했다고 봐요. 그래서 좀 뭐 맨날 데리고 있는 참모 한둘 데리고 미국하고 뭐 밥 먹고 바이든 빨리 데려오고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북이 굉장히 고무됐다고 봐요. 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러시아가 침공하니까 누구 하나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직접 군대를 보내서나 의미 있는 무기를 보내서 뭐 안 해주잖아요. 아주 그냥 방어용 무기나 조금 보내고 그러지. 그러니까 북 입장에서 야 이게 미국하고 한국도 절대적인 관계가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노리고 그런 측면을 계속 파고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과 러시아가 북이 도발을 하는 부분을 굉장히 부추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걸 반응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정학적인 관계나 국제 전략을 좀 보고 바뀐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과거에 이명박 때처럼 그냥 미국하고 잘 지낸다고 이 쇼하고 실질적으로는 뭐 별로 하는 것도 없고 이래 가다가는 곤란할 거다 이래 봅니다. 황 소장님이 이번에 그 북이 ICBM 발사할 때 우리가 맞대응 실사격 훈련을 했잖아요. 네. 근데 미군이 펜타곤 지시 이후로 그 훈련에 불참했어요. 그럼 왜 그랬다고 보시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그 한계도 머리 아픈데 공연히 지금 북한하고 이렇게 해서 더 에스컬레이션 시킬 필요가 없다. 어차피 미국 본토를 향해서 당장 쏠 것도 아니고 한두 발을 더 쏠 수도 있을 거다. 북한이. 그렇지만 북한도 저거 한 개 만드는데 수천억씩 드는데 진짜 이 서양의 가치로는 한 1조 가량 든대요. 북한으로는 몇백억이라고 하지만. 근데 저걸 북한이 계속 쏴볼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당분간 무관심 전략으로 가는데 공연히 건드리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저도 뭐 항소장 친구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데요. 결국 북한이 지금 ICBM 도발하는 게 이거는 어느 신문에 그러니까 타이틀이 바이든의 무관심을 겨냥했다고 합니다. 바이든이 뭐가 예, 있어요? 바로 저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북 제재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미국은 완전히 대북 제재를 딱 묶어놓고 그러고 지금 다른데 이게 신경 쓸 겨를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미국의 관심을 끌어서 미국하고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하든 뭘 하든 돌파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미국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본토까지 갈 수 있는 다 탄도 ICBM을 개발했다는 그 자체가 미국민들한테 미국도 이 조야의 여론에 상당히 그러니까 환기하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죠. 그러니까 대북제재 백나 해봐라. 우리 그 핵개발, 미사일 이거 충분히 고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재 필요 없다. 걷어달라.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아까 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북중 삼각관계가 상당히 협조가 다시 복원되고 그러면서 이런 도발을 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제재는 없을 거라는 안전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윤석열 당선인이 그 대선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선제 타격 어쩌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에 또 이 경고의 메시지 뭐 그런 것도 다 담긴 것인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저도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 당장 뭐 미국에 뭐 이렇게 뭐 타격할 수 있는 그 정도 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뭐 대기권으로 나가서 재진입하는 기술이 확보됐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화성 17년을 쐈다지만 15년의 그 재탄이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개발 도중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위협은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 대응 사격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은 아마 제 생각에는 북한의 그런 위협을 가소평가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내는 메시지, 미국 메시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쉽게 경고망동하지 말자. 일단은 지금 외교적으로 뭔가를 풀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홍수님, 뭐 너는 이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옛날부터 통일한 입장인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북한 체제가 통치 자금이 고갈될 정도로 효과가 고통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를 계속 강화시키면서 북한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ICBM 이렇게 발사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대응할 것 같지는 않아요. 더더기는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가 뭐 북중 관계가 변화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이 그쪽 진영에서 놓고 본다면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이죠. 지금 러시아의 전력이나 그 국제관계에서 놓고 볼 때. 그러면은 그렇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지금 북한은 더 조급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런 외교 관계에서도 카드를 먼저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내부에 초조함이 있거나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이 없다 하든 또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든 나는 옛날부터 옛날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 관계의 종지부를 절대로 찍지 못한다. 대탕트를 만들어내는 남북 관계의 긴장 완화는 민주당 정부가 할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최종 타협은 오히려 보수 정권이 해야 돼야 그래야만이 북한 입장에서도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어떤 그 상황을 뭐 윤석열 정부가 잘 활용해서
뭐 남북 문제를 풀어가주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해주면 좋은 거죠. 지금 이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아까 경제 정책, 국가 경영 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런 어떤 비전이나 운영에 대한 그런 큰 틀이 안 나왔듯이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여기다 선제 타격도 이거 사실상 선거용 아니겠어요? 예, 지금 그 정권 교체기에 위험도는 최대치로 상승하리라 전망이 되고요. 이 북 같은 경우는 4월달이 태양절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ICBM 추가 발사라든지 그 또 추가 핵실험도 이렇게 그 지금 예고되기도 하고 지금 또 우리 같은 경우 4월 중하선에 한미연합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당선인도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 이 부분들에서 그 대선 기간에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미국은 아까 우리 두 분이 이야기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 오바마 때 어떤 전략적 인내 네. 이 그 노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란 핵협정 복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좀 우선시가 되고 우선 관심사에서는 지금 이제 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윤 당선인이 상당히 선제 타격 등의 어떤 강경 기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제해라 라는 어떤 그 어드바이스도 그 있었다고 그 보여질 수 있는데 윤 당선인이 이렇게 좀 복잡하고 불안하고 이 상황에서 국민의 어떤 불안을 해소하면서 이 문재인 정부처럼 중재자론으로는 그 뭐야 이 할 수 없지만 최소한 북과의 어떤 남북 관계의 신뢰선 정도는 복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미국이 금방 이야기한 대로 뭐 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그 사인 자체도 상당히 불안한 사인이 아니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이 우리 외교안보에는 이 당에 관계없이 오래된 선수들이 어쨌든 포진해서 끌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그런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고 그 부분들이 어떤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렇게 개성되면서 함께 이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는데 이 도움은 됐으면 합니다.